21번 다음 대화의 왕이 제위했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우리나라의 서적이 매우 적어 유생들이 널리 볼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바이다. 자 2에 주자소를 설치하고 민부질 등을 제조로 삼아 역대 사서와 경전을 가능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활자를 통해서 책을 보급하는 이 관청인 주자소를 설치를 하고 이제 계미자라는 금속 활자를 가능하게 한 왕은 조선 초기 태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태종의 문화적 업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지금 나온 이제 계미자 주자소에서 이제 제조를 했고요. 또 하나가 혼일강리 혼일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것을 이제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주된 업적이 됩니다.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세계 지도라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는데 이 혼인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이제 세계 지도이긴 하지만 약간 그 중화사상적인 것이 보여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좀 과도하게 좀 크고 다른 나라들은 좀 작게 그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업적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왕인지. 자 집현전을 계승한 집현전하면 세종인데 다시 이것을 계승한 홍문관 뭐 서적 경연 담당하고 국왕의 자문을 담당하는 홍문관이 설치된 것은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 허준의 동의보감이 가능된 것은 광해군 때이죠. 전후 복구 사업 과정에서 이제 그 의술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한 치국이 뭐 세종대왕의 유명한 업적이고 자 역대 문물을 정리한 자 백과사전식 서적 동국민원비고가 칭찬이 된 것은 조선 후기 영조 때가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이 글은 모모가 태조를 친송한 문덕국의 서문입니다. 그는 조선 경국전을 편찬하는 등 조선 초 문물제도의 정비에 크게 기했으며 자 중요한 것이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다. 바로 삼봉 정도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정도전은 이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기 때문에 왕권 강화를 주장하는 태종 이방원과 충돌하게 되고 결국 1차 왕자의 난에서 피살되었습니다. 자, 이 조선 뭐 왕조 뭐 설계자다 뭐 이렇게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자, 정도전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은 이제 뭐 이외에도 이제 뭐 표전문 사건, 외교문서 이것 때문에 명예 압송될 위기에 처하자 요동을 공격해서 이제 요동 수복을 이제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사상적으로는 철저한 성리학자입니다. 그래서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하고 조선의 성류 억불 정책에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꼭 알아둘 것은 조선 경국전, 또 뭐 경제 문감, 뭐 이런 이제 조선 왕조에 필요한 그런 어떤 법전과 관련된 것을 이제 많이 저술을 했고요.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고려 국사라고 해서 또는 뭐 고려사라고 해서 이제 조선 시대 고려 시대를 정리한 그러한 사서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계유정난을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정도전은 아까 설명했듯이 이방원에 의해서 1차 왕자의 난에서 제거됐죠. 계유정난은 이제 수양대군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제거한 사람은 황보인이라든지 김종서
그리고 자기 혈육인 안평대군 뭐 이런 세력들을 이제 제거한 것이죠. 일본에 다녀와서 일본에 가는 책인 해동제국기를 편찬한 사람은 신숙주가 되겠습니다. 집현전 학자 출신이고 수양대군 편에 섰죠. 인재 등용을 위해 현량가 상실을 건의한 사람은 중종 때 사림인 조광조. 박람회 폐단을 줄이고자 이제 수미법을 주장했다. 자, 이것은 뭐 사림들도 많이 주장했고 또 이제 율곡 이 선생 이제 유명하고 나중에 이제 대등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3번 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뭐뭐를 설치하는 것은 당초에 학문을 하고 심신을 수행하는 선비를 대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향사 제사 되는 것이죠. 대상이 될 사람은 사표가 될 사람이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선비라는 사람이 학문을 담자고 향사할 사람은 당치하는 임무를 하며 사원은 많으나 사무는 더욱 침체되니 신론시설입니다. 지금부터 새로 창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예조에 보고하여 조선에서 함께 의논해서 공론으로 허용된 이후에 창설한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은 자 학문을 하고 그러니까 교육의 기능이 있고 교육과 제사의 기능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선시대 학교들은 이제 중등 교육기관 이상 즉 뭐 향교, 성균관 모두 교육 플러스 제사의 기능이 있는데 자 이것은 선비라는 사람들이 사적으로 이제 세우는 것이 국가가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설 교육기관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것은 조선 중기 이후에 세워진 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 많은 문제가 좀 있었죠. 자 최초의 세운은 바로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되겠죠. 중종 때인 1543년에 세워졌는데 안양을 배양했고요. 후일 이것은 이황의 후임 풍기군수 이황에 의해서 소수서원으로 사익이 되었는데 사익서원이 되면은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됩니다. 정부로부터. 그러자 이제 이 서원이 많이 남발이 된 것이죠. 이런 문제점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좌수와 별감을 중심으로 운영이 된 것은 조선시대 때 향촌 자치기구에 해당하는 사족들이 세운 바로 유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가 파견된 것은 지방의 중등교역기관인 향교가 되겠고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권유를 협파된 것은 국가에서 배양하는 이제 도교 행사인 초제를 주관하는 기관 바로 소격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향 뭐 향을 묻는다는 것이죠. 활동을 하면서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한 것은 고려 조선의 농민의 공동 조직인 향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4번 밑죽은 왕의 제2기간에 있던 사실로 오는 것은 왕이 왜 이리시기를 요즘 일로 가는데 임꺽정이 많은 죄를 짓고도 어쩌고 저쩌고 나왔습니다. 자, 임꺽정 또 을묘전의 외변. 자, 이건 조선 중기 명종 때가 되겠죠. 자, 조선 후기 명종 때가 되면은 왕조가 굉장히 느슨해지고 여러 가지 문란상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명종 집권과 함께 을사사를 통해서 집권한 이 대윤 세력, 아니 소윤 세력, 윤원영, 문정왕후를 연관이 되어 있는 많은 치부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수치 체제가 이제 극도로 문란해지고 농민들은 이제 유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농민이 도적화되고 그래서 이런 임꺽정 같은 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명종 때의 그런 정치적 격변 이런 건데 명령이 즉위하자마자 일어난 것이 이제 최대 사화인 을사사화가 있는데 이때 전임 왕인 인종과 명종의 외척 인종의 외척을 대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명종의 외척을 소윤이라고 하는데 각각 윤임과 윤원형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소윤 쪽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 대윤 쪽에 사림들이 많이 연루가 됐어요. 그래서 사화가 일어났죠. 크게.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정치적 조선시대 때 격변이 살펴보죠. 자의 대비, 인조의 기비인 자의 대비의 상복기간 문제,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된 것은 현종 때죠. 그래서 효종과 효종표가 죽었을 때인 기해 갑인년 1659년과 그다음에 갑인 1674년에 이런 예송이 있어서 서인과 남인 간의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 김종직 등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성종 때죠. 성종 초기에는 이제 정희왕후 세조의 비인 이제 정희왕후의 섭정으로 인해서 수렴청정으로 인해서 훈구 세력이 즉세하게 되는데 이제 성종이 친정을 하게 되면서 사림들을 이를 견제해서 사림 등을 이제 등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직이 됩니다. 자, 사림이 이조 전랑 인명을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눈 시기는 자 이제 명종 때 을사사화 그 다음에 이제 선조가 즉위하면서 이제 사림들이 대거 중앙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예. 훈구 세력은 이제 도태됐고요. 그런데 다시 이 사림 내에서도 분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조 전랑 인명을 둘러싸고서 신진사림 김효은과 기성사림 심의겸 이 두 세력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선조 때가 되겠고 1575년이 되겠습니다. 패비윤씨 사사 사건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윤씨 사사 사건에 전말이 알려져 관련자들이 많은 화를 입었다. 자, 이거 연산군 때죠. 연산군 때 있었던 갑자사가 되겠습니다. 1504년인데 자, 이때는 뭐 사림도 희생을 당했지만 이 패비윤 씨와 관련된 훈구 세력들도 부관 잠시되는 등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25번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저희 배가 어쩌고저쩌고 같은 네덜란드 사람 벨테브레인 당신을 만나니 아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벨테브레이고 이 사람은 하멜이 되겠네요. 조선 사람들은 우리가 화포를 잔존당해서 하멜 자네는 여기에서 해석이 되어 뭐뭐 할 걸세. 자, 임진왜란 중에 설치가 되고 총포도 이제 가리키는 거. 자, 그래서 이 기구는 삼수병을 양성하는 기관인데 포수 총포로 쓰는 것이죠. 사수 활, 살수 창을 쓰는 이 삼수병 양성과 관련된 거 바로 훈련 도감이 되겠습니다. 자, 훈련 도감은 임진왜란 중에 설치가 됐고요. 유성룡 등의 건의에서 장원 급료병 오래 근무를 하고 급료를 받는 직업군인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국경 지역인 양계. 양계는 이제 고려시대의 지방 구역이고요. 배치된 군사 조직은 주진군이 되겠습니다. 고려의 지방 통치 조직은 5도 양계인데 일반 행정구역인 5도에는 주현군을 설치하고 군사지대인 양계에는 주진군을 배치하였습니다. 자, 소속 군인에게 군인전이 지급했다. 자, 이것도 이제 고려시대와 관련되어 있는데 고려시대의 중앙군인 바로 2군 6위 소속의 군인들은 이제 군반으로서 군인전을 지급받고 세습이 되었습니다. 직역이 자, 유사시의 향토 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이었다. 자, 조선시대 이제 예비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온갖 신분층에 왕라된 잡색군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것으로 또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양반에서 노비에 이르기까지 뭐 잡색군도 그렇고 소고군도 그렇고 뭐 신분에 크게 구애받지는 않아요.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서고군 같은 경우에는 평시에는 이제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는 이제 투입이 되는 방위를 담당하는 그러한 조선 후기의 지방군 체제였습니다. 자, 국왕의 친위부대이고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화성을 건설한 바로 정조와 관련되어 있고 바로
장용령이 되겠죠. 예. 도성에 서울 도성에 내영, 자신이 아끼는 화성에는 외영을 두었습니다. 26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이유의 사실을 오는 것은 자 고금 천하의 법 중에 군율보다 엄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홍립, 김경서 등은 중국 군대와 적지 기술하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투항을 했다. 이들을 뭐 군율로 뭐 처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광해군 때 중립외교와 관련된 심하의 뭐 변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만주 요동 지역의 그 심하라는 곳에서 명군의 당시 이제 그 명과 후금이 이제 요동 지역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임진왜란때 도였으니까 이 명이 우리에게 원군을 요청해서 광해군 때 이제 군대를 보내긴 했는데 강홍립을 도운수로 삼아서 근데 이제 뭐 이제 후금을 자극하지 않도록 적당히 싸우다가 투항하는 그러한 암묵적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르우 전투, 시마 전투에서 강홍립이 이제 투항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대의 명분을 중시하는 명에 대한 이 서인들에게는 이제 공격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시마의 이 사건, 뭐 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마의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제 그 북인과 광해군의 이 중립외교를 비판하고 또 그다음에 광해군의 폐모살제, 유교적 윤리를 그런 거부한 그러한 행실에 대해서 서인 인조 서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변이 일어나게 됐죠.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고 1623년 그 다음에 여기서 농공행상 과정에서 이괄이 푸대적으로 난을 일으키죠. 이괄의 난이 있고 뭐 등등등을 찾으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인조와 서인 세력은 이제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중립외교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후 이제 호란을 자극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4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김종서가 여진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했다. 이제 조선 전기 세종 때죠. 두만강 쪽에 여진을 몰아내서 육진을 개척했죠. 최윤덕 장군은 같은 시기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서 4군을 설치하고요. 자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거 임진왜란 때이죠. 선조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593년 1월 평양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했고요.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이것도 역시 선조 때가 되겠죠. 그래서 서인에 의해서 동인들이 크게 탄압을 받고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계해약조는 이제 1443년 이제 그 계해년 이제 세종 때 세견 세견선 50척 그다음에 새삼이 200석 내에서 이제 교육을 허락을 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27번 가왕이 실시한 정책을 오는 것은 자 이 편지는 누가 노론벽편에서 심한지 비밀로 보내놓자리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부친인 사도세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정조가 되겠고 정조의 정책을 찾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정조는 이제 탕평책 정치적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취하는데 다만 이제 그 이전의 영조와는 달리 이제 타협적 성격의 그러한 탕평책이 아니라 각 붕당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균형을 추구하는 줄론 탕평을 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조는 자기 사도세자의 부친인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동정적인 시파는 친하고 벽파는 멀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정조는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만 추승에 반대한 노란 벽파도 이렇게 교환을 했다는 그런 각 붕당의 특징을 이제
존중한 그런 왕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규장각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 37세 이하 당하관들을 자기가 직접 재교시키는 초계 문신제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죠. 정조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부터 그렇죠.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토지 문건인 근대적 토지 문건인 지계를 발행한 것은 고종 때죠. 대한제국. 예.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제를 정비한 사람은 영조가 되겠고요. 참고로 정조는 대전 통편이라는 법전을 재정비했죠. 청가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시기의 왕은 숙종 때죠. 여기서 서유암록 동이토문이라는 그런 구절 때문에 간도 문제가 생기고요. 자, 삼군부를 분화하여 궁국 기물을 전담케 한 것은, 자, 이것은 비변사 폐지와 관련된 것이죠. 비변사를 없애면서 비변사가 가지고 있었던 정무 기능과 군무 기능에서 정무 기능은 의정부로, 그 다음에 군무 기능은 상군부로 부활시킨 것이죠. 역시 이것도 흥선대원군의 개혁이니까 고종 때가 되겠죠. 2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하는 것은, 자, 평안도에 설점 점포를 개설했다는 소리죠. 어쩌고 저쩌고 잠체가 성행한다, 몰래 캔다는 소리죠. 자, 이거는 바로 조선 후기 그러한 광업상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은 모든 산업이 다 발전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러니까 뭐 농업, 상업, 수공업, 화폐, 대외교육 등등등등 모든 것이 다 골고루 발전했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면 상평통보, 숙종 때 주조된 상평통보가 시장에서 유통되어서, 이제 원래는 이제 화폐가 그렇게 잘 유통되지 않았는데 상평통보는 크게 유통이 돼서 이걸로 뭐 모든 것이 다 통용이 되는 것이죠. 맞는 내용이고, 강희맹이 농소인 금양장록을 저술하였다. 이 금양이 시흥 지역이 되는데 시흥 지역에 실제 농업 상을 이제 기술을 이제 정리한 것이죠. 이거는 성종 때죠. 조선 전기.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농소는 이제 그 신속의 농가 집성이라든지 또 뭐 많이 있어요. 효종 때이죠. 이건 등등등등. 뭐 홍만선의 산림경제, 서유 고의 임원경제지 뭐 등등등등. 예. 자, 보부상이 장시를 돌아다니며 활동한 것도 역시 조선 후기가 되겠죠. 예. 지방의 전기시장인.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상권을 연결했고요. 송상, 개성상인, 만상, 의주상인 등이 대청무역으로 부르추했다. 대외교육도 활발하다고 그랬죠. 맞죠? 외관, 이건 일본과의 교육인데 개식, 공식무역, 비공식적인 후식 이런 것도 이루어졌죠. 모두 다 발달했습니다. 29번 다음 글이 작성된 당시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혼천이 같은 게 보이고 비슷해 보였다. 그런데 홍대용이 나왔어요. 네. 자, 홍대용은 조선 후기 실학자이죠. 북학파 이제 실학자가 되는데, 따라서 이 시기는 이제 조선 이제 후기가 되겠죠. 네. 조선 후기의 문화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는 뭐 서민 문화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실학의 발달을 통해서 조선 후기에 가면은 뭐 자연과학, 문화의 저변, 또 문화의 폭이 크게 넓어진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안견이 목류도원들을 그렸다. 이거 조선 세종 때죠. 예,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화가죠. 도화사 출신. 이 사람 말고 또 이제 꼭 알아둘 것이 강희안이라는 사람의 고사관수도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김시습이 금우신화를 저술하였다. 김시습은 이제 생유신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이죠. 따라서 이제 15세기 후반에 활약
살았던 사람이고요. 성현 등이 악학개범을 편찬하였다. 이거 성종 때 음악서인 악학개범. 자, 한글 소설과 사설 시조가 유행했다. 이게 정답이 되죠. 그래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뭐 판소리, 뭐 풍속화, 진경산소화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예에서 조맹부의 송설체가 도입이 되었다. 자, 조맹부 하면은 이제 고려말 이제 그 이재현 등과 이제 교류를 했죠. 충선왕의 망건당에서. 그래서 이것은 고려말 때가 되겠죠. 도입이 된 것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이 시집은 김삿갓으로 알려진 김병현의 시을 본 것인데 이 사건은 항복한 선천부사 김익순을 비난했는데 김익순이 자신의 조부인을 알고서 수출해서 방랑길에 올랐다. 자, 평북 선천 지역 서북 지역에서 일어났으니까 이것은 조선 후기 최초 태도정자 농민문개인 홍경래의 난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의 원인은 바로 서북민에 대한 차별이 중앙정부의 차별이 심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주도한 인물은 당연히 홍경래가 되겠고 주도로 가산, 정주성 등을 점령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백낙신의 탐학이 발단이 된 것은 진주 밀란이 되겠죠. 경상 우병사 백낙신이 아주 잘 뜯어내서 이 진주 밀란이 1862년 잔반 출신의 유기춘이 주도해서 일어났습니다. 직강소 농민 자치행정기금 직강소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동학 농민운동이 되겠죠. 자, 이 동학 농민운동은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즉 나라를 보필해서 백성을 편안케 한다, 폭정을 적해서 백성을 구한다 이러한 반봉건 반회세적인 성격이 있죠.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것은 역시 진주밀란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박 교수의 건의로 이 밀란의 원인은 바로 삼정의 논란이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삼정이정청 설치가 건의되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